손흥민 장기 계약? NO. 충격 주장 현실로 1년 연장 옵션 발동, 토트넘 간보기로 굳어지나.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에게 단기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신빙성을 얻고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전세계적으로 활용해 구단 가치를 높이고 수익 사업에서도 큰 효과를 이뤘지만 어느덧 그의 나이 32살이 됐다. 이제는 그의 효용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손흥민이 구단 안팎에서 갖고 있는 엄청난 위상을 간과한 분석이다.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디 애슬레틱은 29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 손흥민을 2026년까지 클럽에 묶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먼저 토트넘은 어디를 강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떠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토트넘의 모든 포지션을 분석해보가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격수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먼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올린 손흥민을 극찬했다. 이후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 기간을 늘려 다음 시즌에도 팀의 핵심 멤버로 기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체는 손흥민은 경기력 회복하는 기쁨을 누렸고 주장으로서도 필수적인 존재라며 토트넘은 또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 2026년까지 손흥민을 클럽에 묶을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트넘 팬들이 제기하고 있는 손흥민 장기 계약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구단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여름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손흥민은 처음엔 5년 계약을 맺었다. 입성 첫 시즌 아르헨티나 영건 에리크 라멜라와의 포지션 경쟁에서 고전의 2016년 여름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 직전까지 갔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도전을 결심한 것이 지금의 손흥민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손흥민은 2018년 여름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2023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어 2021년 여름에 역시 기존 계약을 없앤 뒤 연봉을 180억 원 추정까지 올려 2025년 여름까지 설정된 토트넘과의 세 번째 계약서에 사인했다. 다만 가장 최근 계약서엔 계약 기간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 애슬레틱의 보도는 기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토트넘이 재계약보다 연장 옵션을 발동해 손흥민과의 계약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 토트넘 사정에 정통한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 폴 오키프 기자도 재계약보다는 토트넘의 옵션 활성화에 비중을 뒀다. 오키프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 팬들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던 도중 이렇게 답했다. 그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까? 그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란 질문을 받자 그렇다. 그는 글로벌 브랜드여서다 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시기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 옵션을 행사할 것이다. 재계약할 수도 있다 고 했다. 디 애슬레틱과 오키프의 주장은 앞서 영국 팀토크 지난 18일 손흥민과 장기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팀토크는 2025년 여름 계약 만료 예정인 선수 10인을 소개하면서 방출 혹은 잔류 가능성을 전망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재계약을 제안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단기 계약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시즌 후반기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예상했다. 다만 해리 케인이 이적한 이후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국 손흥민을 힘들게 했다. 도중 열린 아시안컵에 참가한 것도 시즌 막판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후반기 활약이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이 주 포지션인 왼쪽 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준급 9번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중앙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손흥민이 토트넘과 2에서 3년 그 이상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다
라고 토트넘과 단기 계약을 맺을 거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수준의 경기력이 아니었지만 이번 시즌에도 17골을 넣었다. 토트넘 통산 407경기 162골로 구단 역대 득점 순위 5위에 올라있다 라며 킵 유지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행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앞서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가능성을 여러 차례 다뤘다. 손흥민이 자신과 토트넘에 거액의 러브콜을 보내는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재계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손흥민과 토트넘이 합의하는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가 최대 관건이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2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즌 종료 후 주장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자신이 있다 라고 전했으나 새로운 계약이 장기 계약이 아닌 단순한 계약 연장 옵션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 만료된다. 토트넘은 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손흥민은 남은 경력, 적어도 남아있는 전성기 동안에는 토트넘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을 두고 간보기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존 계약대로라면 토트넘이 이적료를 받고 손흥민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바로 올 여름 이적 시장이다. 겨울부터는 보스만 룰에 따라 타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때문에 토트넘이 일단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해 손흥민을 1년 더 붙잡아둔 후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 이적료를 받고 팔든 상황을 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손흥민의 재계약 가능성은 지난해 말부터 거론됐다. 토트넘이 통상 시즌 막판 재계약 발표하는 관례가 있어 시즌 중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고 손흥민은 귀국한 채 6월 A매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2. 충격. PSG의 역겨운 목리. 레알의 보상금 1184억 요구 플러스 음바페 4월 급여 미지급. 전설과의 추잡한 이별법. 모두가 알다시피 음바페는 PSG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음바페의 계약 기간은 오는 여름까지다. 음바페는 PSG와 이별을 공식 발표했다. 아직 오피셜은 나지 않았지만 음바페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바페는 FA 신분이다. 이적료 없이 이적할 수 있다. PSG가 목리를 부리는 이유다. PSG는 음바페를 영입하면서 총 1억 8천만 유로, 2665억 원을 썼다. 역대 2위의 이적료다. 그런데 음바페는 공짜로 떠나겠다고 한다. 음바페에게 이적료가 발생했다면 역대 1위의 이적료도 기록할 수 있었다. PSG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전적으로 PSG의 잘못이다. 에이스이자 전설, 그리고 많은 빅클럽들이 노리는 것을 알면서도 재계약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적료를 받고 싶었다면 진작에 재계약을 했어야 했다. 그들이 직무유기를 해놓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음바페 괴롭히기에 나섰다. 그 방법을 보면 정말 추잡하다. 프랑스의 레키프는 PSG가 음바페 4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다. 8천만 유로, 1184억 원, 다. 이는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의 위지다. 고 보도했다. 앞서 언급했던 음바페는 FA 신분이다.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적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 PSG는 보상금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적용시키며 레알 마드리드에게 돈을 요구했다. 레알 마드리드에는 천하의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있다. 이 매체는 페레즈 회장은 몇 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에게 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하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또 스페인의 아스는 PSG가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상황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PSG는 지난해 8월부터 음바페를 괴롭혔다. 재계약을 거부하자 1군에서 제외했고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또 무리한 요구를 레알 마드리드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켈라이피와 페레즈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음바페 이적을 계기로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음바페와 알켈라이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변호사들만 협상을 위한 이메일을 교환했을 뿐이다. 음바페는 PSG를 떠난다고 알린 후부터 PSG로부터 처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바페의 경기 출전 시간을 줄이기도 했다. 해피엔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바페가 왜 자신의 전부가 담긴 PSG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5. 18골 9AS, 임대 후 포텐 폭발, 친정팀 복귀 싫어, 저 여기에 남고 싶어요. 데니스 운다브가 슈투트가르트에 잔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운다브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슈투트가르트에 남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나는 슈투트가르트에 남아서 더욱 강렬한 시즌을 보내고 싶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라고 전했다. 운다브는 독일 국적의 준처급 스트라이커다. 179cm의 준수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위치 선정과 슈팅 감각을 활용한 결정력이 최대 강점이다. 점프력이 뛰어나진 않아서 제공권 능력은 처참한 수준이지만 발을 활용한 득점력은 손에 꼽힐 정도다. 여러 클럽을 오가며 성장했고 빅리그 경험은 많지 않다. 독일의 하부 리그인 하펠제에서 성인 무대에 데뷔한 그는 2015에서 16시즌 16골 4어시스트를 올리며 수준급 결정력을 자랑했고 2016-17 시즌엔 리그에서만 16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상위 리그 팀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브라운슈바이크를 거쳐 2018에서 19시즌 후반기 SV 메펜으로 이적했다. 여기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2019에서 20시즌 리그 34경기에 나선 그는 17골 13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2020에서 21시즌 벨기에 리그의 위니옹 생질로아즈로 이적했다. 벨기에 리그는 그에게 너무나 쉬운 무대였다. 이적 첫해 컵대회 포함 29경기 18골 5어시스트를 올린 그는 2021에서 22시즌 컵대회 포함 41경기에서 27골 1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군림했다.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2022-23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PL 진출에 성공했다. 행선지는 브라이튼. 하지만 PL의 벽은 높았다. 운다브는 컵대회 포함 30경기에 나섰지만 선발로 입지를 다지는 데 실패했고 공격 포인트는 8골 1어시스트에 그쳤다. 결국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임대를 택했다. 행선지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르트. 임대료는 고작 70만 유로, 약 10억 원에 불과했지만 운다브는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리그에서만 18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세루 기라시와 함께 강력한 원투 펀치를 구축했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슈투트가르트는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리그 2위를 차지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운다브는 잔류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위중은 아직 알 수 없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은 시즌 도중 운다브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지만 현재 그는 브라이튼의 지휘봉을 내려놓은 상태다.